지난해 6월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 A씨는 1학년 1교시 수업을 마무리하며 제자들과 스쿼트 운동을 했습니다. 사흘 뒤 한 학생 할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 폭염 속에 애를 세워놓고 우리 애가 소양이 될 체질이라 물을 잘 안 마셔요. A씨는 아이를 따로 세워둔 적이 없다고 했지만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이거 원하면 영어고 골프고 엄만 거 다 시켜서 돈을 아파트 두 채 값도 넘게 들어가게 그렇게 하는 아를 갖다가 선생님이 호락호락하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할 애가 아니에요. 이틀 뒤 이번엔 부모가 직접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싸가지는데 어머니한테 저도 기아에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아니요. 근데 그렇게 치료하듯이 어머니. 학부모는 교사가 아들의 귀를 잡아당겼고 스쿼트처럼 이른바 투명의자 자세를 시킨 건 가혹행위란 취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불면증도 너무 심해지고 불안 증세도 엄청 커져서 제가 일단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신혼부부기 때문에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산까지 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수사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민원은 이어졌고 A씨 일기장엔 계속 무너지고 있다. 다 포기하고 싶다는 글들이 늘어갔습니다. 극단적인 시도를 하면서 남편이 이제 옆에서 잡아줘서 겨우 참고 어차피 이렇게 죽으려고까지 했던 그런 마음을 좀 돌려서 이 부분을 공론화시키고 더 이상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A씨는 이 사건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며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학부모 교육은 강제성이 없어 무산됐고 학부모는 도리어 A씨를 무고와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학부모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추가 고소한 사건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빨리 이것을 좀 중단시켜 주지 않으면 학교는 정말로 교육하기 힘든, 교육이 불가능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끝나지 않는 소송의 굴레 속에서 교사가 견뎌야 하는 악몽은 1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초등학생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 제기로 안면마비에 걸린 교사에게 학부모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민사부는 오늘 한 초등학교 교감인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재판은 전주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2023년부터 2년에 걸쳐 일어난 B씨의 반복된 민원 항의에서 비롯됐습니다. 해당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낸 B씨는 학교 누리집과 전화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달라, 아이가 아픈데 왜 농구를 시키느냐, 왜 과목별 수업계획서 없이 수업을 진행하느냐 등의 항의를 거듭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몇몇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빌미로 학교에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학부모 민원 처리를 담당했던 A 교감은 이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앓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는 자녀를 위해 민원을 제기했으므로 그 목적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지난 7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부 주관 현장 체험 학습 관련 간담회에서 학부모 민원을 두고 울분을 토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현장 학습 전 안 갈 겁니다. 왜 안 갑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엄청나게 옵니다. 이 학생과 친하니 이 학생과 짝꿍시켜 주세요. 왜 그리 멀리 현장 학습을 가서 멀미하게 만듭니까? 저 현장 학습에서 우리 이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의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 옵니다. 이 민원 문제 교육부 장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안 넣으실 겁니까? 학교 현장에는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 학습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학부모들의 무리한 민원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민원이 단순한 문의를 넘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지우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호소하는데 학부모들은 민원의 출발점이 자녀에 대한 염려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 영상을 두고 전국 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SBS 뉴스헌터스에서 만나 논쟁을 벌였는데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저기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요. 저게 정당한 민원이라고 진짜 생각을 하시나 싶은. 초등학생이고 어리니까 되게 불안하고 더 이쁜 사진 나왔으니까 이제 감사하고 뭐 이런데 정말 건강한 학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아, 어디까지가 민원이고 어디까지 해야 어디까지가 되고 질문인지. 어떤 식으로 학교에 대해야 되고 이런 걸 알려주는 곳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소통 창구가 막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 뭐 맘카페나 아니면 자극적인 정보 아니면 과거 이제 부정적인 경험 뭐 어떤 애가 다쳤대라는 그 주어드는 소문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불필요한 오해나 신뢰관계 계속 깨질 수밖에 없고 염려를 하시니까 전화해서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저는 또 여쭙고 싶어요. 모든 질문에 그런 교사는 다 답을 해야 하는 것인가? 아, 그게 설사 질문이었다 하더라도. 네, 아이의 표정이 왜 어둡나요? 뭐 이런 질문까지도 저희가 일일이 답을 할 수도 없고요. 저희도 네. 몰라요. 그 사진에 그렇게 찍혔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정말 저희가 정말 학부모님에게 소통을 해야 돼. 아파요, 아이가. 네네. 뭔가 학교에서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건 다 소통을 하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일은 저희가 일일이 챙길 수가 없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우리 아이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근데 그 이유를 저도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좀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도 조금 들어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훨씬 많다. 그러면서 아이도 커가고 학부모님도 같이 성장하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갈수록 사라지는 현장 체험학습을 두고 구덕이 생길까 봐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학습 기회 박탈 현상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교사들은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무리한 민원과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요즘 진상 부모들이 너무 많아졌다. 아이들의 학습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